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선물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벤트충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이유 없이 선물을 한다거나 이벤트를 막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는 공강인 날에 친구가 수업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마카롱이랑 제가 직접 만든 밀크티를 들고 가서 같이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또 커다란 곰인형을 갖고 싶다는 친구의 지나가는 말을 기억했다가 생일 선물로 그걸 준비해서 박스를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어서 맨 다음에 친구가 내릴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벤트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제가 또 주는 것에 대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고 잊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제 나름 주는 것에 대해서 취향도 있고 저만의 어떤 습관도 있고 또 나름의 철학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에서 주는 행위를 증려로 정의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냈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냈을까? 또 진짜 우리는 왜 줄 때 기쁨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증여에 대한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우리가 뭔가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뭐 아파트를 증여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는 행위를 통틀어서 작가는 증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 증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과 원리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책의 부제가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철학인데, 이 자본주의의 교환 논리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냥 주는 증여의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교환의 논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증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덮을 때 좀 가슴이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제가 책을 읽은 게 엄청 오랜만이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대한 3가지 질문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증여의 첫 번째 원리로 증여에는 전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여는 전에 받은 것이 있어야만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작가는 인류가 조사자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포유류를 생각해보면 뭐 강아지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지 며칠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음식도 알아서 먹고 이렇게 금방금방 크잖아요. 하지만 인류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태어났을 때 정말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모 또는 어떤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또 무언가를 증여하도록 진화해왔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생존했다는 건 증여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는데, 작가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생존했고 그 말은 내가 증여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당하게 받아버렸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버렸다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돌려주고 싶고 나도 주고 싶다라는 감정이 이 사람을 증여를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내가 받아온 증여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생존하는데 무수히 많은 증여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주고 증여하는 것을 즐기는 지금의 저를 만든 증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저를 이벤트충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증여를 한 건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엄청 큰 영향을 미치셨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엄마 쪽과 아빠 쪽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답이 떠올랐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엄마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이모들이랑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모들이 저한테 이유 없이 뭔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는 좀 당연하게 느껴지고 우리 엄마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모가 저한테 뭔가 이유 없이 해주시는 거는 그때도 뭔가 부당하게 받아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제 나름 이 의문을 가지고 이모가 나한테 왜 해주지? 나는 이모 자식도 아닌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지내면서 이게 단순히 이모와 나의 일대일적인 관계, 그리고 이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서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저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세대에서 엄마와 이모가 어떻게 주고받았던 증여, 그리고 제가 이모의 자식들인 저희 사촌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모가 저에게 해주는 어떤 증여가 돌고 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모들에게 많은 것을 받으면서 아, 이게 빚이 아니라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돌고 있고 나도 이거를 꼭 이모한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경험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빠 쪽인데 아빠의 경우에는 아빠라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깐깐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또 의외로 되게 정이 많고 남들은 그냥 지나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주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단적인 예시로는 몇 달 전에 가족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동생이 운전을 하면서 앞에 차랑 이렇게 간격이 좀 붙으니까 아빠가 몇 번 안전거리 유지하세요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동생이 또 차를 이렇게 붙이니까 아빠가 이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앞차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아, 이런 게 내가 커오는 과정에서 늘 나의 곁에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동생이 이렇게 차를 붙일 때 조마조마하면서 아, 이러다가 우리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를 향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안전을 대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앞차를 보호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좀 새로운 관점이고 동시에 아, 이런 게 주는 것에 대한 아빠의 어떤 입장이구나, 기본적인 태도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고 받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가 기부라던가 희생이라던가 내 거를 뺏어주는 마이너스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돌고 도는 순환의 감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명확하게 몰랐지만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수많은 증려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증려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부당하게 받아버렸다라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다시 그것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볼 때 증려는 수신자가 그것을 다 깨닫는 순간 자신이 발신자가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수신자가 증려를 받은 바로 그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증려를 주는 사람은 그것이 증려라고 딱 이름표를 붙여서 명시적으로 그걸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 증려야, 대가 없이 줬다 이렇게 눈을 딱 보고 말을 하면서 주는 것은 사실 증려의 탈을 쓴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환의 경우에는 여러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즉각적으로 바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신자가 나 주는 거야 라고 티를 내면서 주게 되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족쇄라던가 부담이라던가 빚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수신자한테 가닿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발신자가 그것을 전달할 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잘 안 전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원을 담아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신자는 늘 자신이 받았던 증여를 과거 완료 또는 현재 완료의 시제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증여는 늘 과거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지금은 정말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내 옆에 늘 있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내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제가 수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던 증여가 떠올랐어요. 역시나 너무나도 많은 증여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인상이 깊은 과거에 묻혀 있었던 증여를 발견한 경험이 있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발견하게 된 과거에 묻혀 있었던 증여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19살에 만나서 20대 전반을 다 함께 보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저랑은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온도 같은 것들이 좀 미지근한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빛부터 막 이글이글거리고 굉장히 뜨거운 태도로 또 뜨거운 온도로 세상을 대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둘이 만나면 항상 제가 뭔가를 더 많이 제안하고 제가 말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주도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생일 때마다 저에게 편지에 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너한테 정말 많은 걸 받고 배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고 저도 내심 아, 그래 내가 조금 기여를 하긴 했어. 내가 좀 큰 역할을 했지.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친구가 해주는 그런 말들을 이건 사실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친구랑 제 동생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렇게 밥을 다 같이 먹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봤고 또 항상 저보다는 좀 애기 같으니까 제가 동생을 항상 좀 애취급하게 되고 얕잡아 보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도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괜히 좀 제 눈치를 보게 되고 제 앞에서 민망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친구가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친구가 제 동생을 뭔가 자기보다 몇 살 어린애 또는 20대 초반의 남자애, 연자 동생 이런 프레임에 가둬서 제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동생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동생도 너무 술술술 자기 얘기를 잘하고 저랑 둘이서 얘기를 할 때보다 더 뭔가 얘기를 편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과거에 묻혀있던 증여를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20대를 통틀어서 이 친구한테 받았던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확 밀려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 친구를 성장하는 데 되게 기여를 했다.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줬다. 이런 좀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자신과 다른 저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제가 저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태도, 그런 친구의 어떤 증여 속에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걸 친구한테 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좀 저한테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가 정말 매주 만나고 가족처럼 진짜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늘 저의 일상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10년이 걸려서야 이 친구가 저한테 줬던 그 증여를 제가 만나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생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과거에 묻혀 있었던 증여를 마주하게 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바로 친구가 저에게 지금까지 해줬던 그 증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의 부제인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철학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교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값 또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매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는 정의부터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는 행위예요. 여기서 주고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환의 논리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상품이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증여는 자본주의의 교환의 논리에 빈틈을 메우고 사실은 빈틈 그 자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친구에게 받은 경청과 이해하는 마음, 또 저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의 형태로도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어떤 값이나 교환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엄청난 것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자본주의랑 증여가 너무 대립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작가는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와 증여는 양립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여가 증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상상력이 등장하는데요. 작가는 우리가 과거 속에 묻혀있는 증여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수렴적 사고는 쉽게 얘기하면 셜록 홈즈의 수사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더운데 저 사람은 긴팔 옷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몸에 있는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수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토대에서 뭔가 특이한 사항, 변칙사항을 발견해서 그것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른 것을 파악해내는 거죠. 이 셜록 홈즈의 스타일을 저희의 이야기에 대입을 해보면 자본주의라는 어떤 기본 전제, 교환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자본주의와 증여는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고 서로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 세계를 이만큼 성장시킨 큰 원동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교환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피로와 염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여가 일종의 해독작용을 하고 또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도 책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증여만이 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자본주의의 빈틈으로써 내가 증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의 빈틈으로서의 증여를 제가 똑같은 행위를 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똑같은 행위도 제가 이거를 시장 가능성이 있는데 나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교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할 때는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 감각이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일직선의 느낌으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행동도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할 때는 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되게 느긋해지고 시간 감각이 되게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같은 행위를 하는 나라는 일직선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것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쫙 이렇게 커지면서 시간이 되게 중첩되어 있고 훨씬 커진 시간의 부피를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그냥 올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를 내가 교환할 대상으로 내어주고 어떤 부분은 나만의 것으로 정말 교환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영역으로 지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는 행위, 증여에 대해서 3가지 질문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막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증여를 받아왔고 또 여러분의 증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눠요!